그래서 저 링 지금 제가 이렇게 엣지코트 칠해서 말려놓은 이건 나름대로 칠을 하면서 갈아내고 다듬어 주는 와중에 이 아래쪽은 바느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은색 실 그리고 검은색 엣지코트를 칠할 건데 이거는 따로 요령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보통 바느질 하듯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끼리 맞추고 저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바느질대로 바느질을 하시는 거죠. 바느질하고 바느질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땀 그리고 여기도 첫 번째 땀은 2번 감아주는 편입니다. 조금 더 튼튼하라고 내구성을 생각해서 여기는 2번 감아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 번 감아줘도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쪽은 이렇게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2번 감아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제가 2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께가 있는 편이죠. 나머지는 하나로 이제 쭉 와서 이쪽 부분에서도 2번 감아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엣지코트까지 깔끔히 칠해버리는데 지금 이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 단면이 매우 깔끔하기 때문에 엣지코트도 정말 얇게 바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완성을 해보고 저 링도 엣지코트까지 우선 완성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밑에 것은 엣지코트까지 여러 번 칠해서 마감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링 2개도 이쪽에 엣지코트까지 칠해서 마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냐면 이쪽 부분에서 이 버클이 부착되는 쪽 이쪽에 이 옆면도 살짝 칠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 링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이쪽에 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만큼은 엣지코트를 칠해서 마감 처리를 먼저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꽂아서 붙여버린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대로 이 링에도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두고 이 링을 이게 밑에 안감이 벌려져 있는 상태로 꽂아 넣습니다. 꽂아 넣고 위치를 잡아서 붙여주고 위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첫 번째 구멍 그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버리는 편이에요. 첫 번째 구멍에 최대한 조금 가깝게 붙이는 쪽입니다. 아니면 조금 한 칸 정도 살짝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틀어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붙이는데 붙일 때 이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꾹꾹 눌러서 본딩이 고정되게끔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흰색 겉가죽 그리고 이 검은색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 겉가죽에 뚫려 있는 구멍대로 구멍을 한 번 더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선 송곳 이것을 이렇게 걸쳐 놓고 지금 이 밑에 안감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젖혀서 원래 뚫려있던 구멍대로 한번 더 뚫어줍니다. 링까지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그러면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구멍을 다 뚫고 나서 이렇게 맞대어서 붙이는데 구멍끼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바늘을 사용해서 구멍과 구멍을 맞춰서 위치를 잡아 놓은 다음에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여기가 구멍이거든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도 반대편도 한번 꽂아 볼게요. 여기도 지금 이 구멍과 여기 있는 구멍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쵸? 지금 이렇게 구멍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붙여 버리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차피 위치만 맞춰져 있으면 구멍은 전부가 맞아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느질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바느질을 하는데, 자, 빼놓고 이 제가 세팅해 놓은 바늘을 가지고 바느질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꽂아 놓고 첫 번째 구멍 꽂아 놓고 본딩이 잘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길이 맞추시고 양쪽 길이 맞춰 놓고 똑같이 바느질을 합니다. 꽂아 넣어서 구멍 맞춰서 나와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굳이 이 링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 링도 바느질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훨씬 내구성이 좋아지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링을 젖혀서 넣은 다음에 이 구멍끼리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꽂아 넣어서 이쪽에 나오는 거,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이쪽으로 젖혀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꽂아 넣어서 구멍끼리 맞춰서 바느질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링이 이 겉감과 안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바느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링 자체가 겉감, 안감, 보강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이 링 자체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지만 이 시계 스트랩 안에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내구성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바느질이 되어 있는 거, 이것 같은 경우는 미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링을 기준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 이 모양대로만 바느질을 하고 이쪽만 바느질을 하거나 여기만 이렇게 바늘실로 동여 메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대량 생산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쪽에서 바느질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유수의 좀 비싼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데 저희는 손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이 링 안쪽을 관통을 해서 이쪽을 같이 바느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수제, 핸드메이드로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바느질을 해서 이쪽, 여기서는 제가 한 땀을 더 감아주거든요. 이중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감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하고 나머지도 바느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엣지코트까지 싹 다 칠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엣지코트까지 다 칠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버클에 핀이 들어갈 이 구멍을 뚫는 거죠. 그리고 이 핀이 들어갈 구멍도 처리를 해주는 건데, 보통 이 핀이 들어가는 구멍 같은 경우는 이 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동그란 구멍으로 뚫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길쭉한 구멍으로 뚫려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조립하기 전에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구멍을 뚫어 놓고
칼로 이렇게 도려내서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 손목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구멍 하나만 뚫을 거고요. 이 위치에, 여기 은색 보이시죠? 이 위치에 하나만 뚫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핀이 들어가야 되는 곳 가운데쯤을 이렇게 뚫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1.5mm 지름을 가진 펀치로 뚫을 거고요. 만약에 이 아래쪽에 구멍을 여러 개 뚫는다고 했을 때 저는 보통 한 0.6mm 단위로 이렇게 구멍을 여러 개를 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0mm 정도면 조금 너무 넓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0.6mm 정도 간격으로 구멍을 여러 개 뚫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거니까 구멍 하나만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구멍을 뚫어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다 뚫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칼로 이렇게 당겨서 나머지를 깔끔히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러고 나서 제가 원래 쓰던 이 시계 스트랩을 분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계 스트랩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그 전 영상에서 어떻게 고민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드는 방법, 계략적인 원리 혹은 왜 여기서 이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외에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팁 혹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그 외에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네.